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능력자고 나보다 뭔가 훨씬 더 권력이나 돈이나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나한테 아주 좋은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깔짝깔짝 된다든지 반말을 한다든지 예의 없게 군다든지 심지어 늦는다든지 돈을 상대방이 내는 게 당연하다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이런 거 벌써 나를 개호구로 보는 거예요. 바로 내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 손절, 탁탁탁 손절. 사실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분들도 과연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나?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사람이라면 정신과 의사든 뭐든 간에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일이 안 돼서 스트레스예요. 공부가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되게 조족지혈이에요. 되게 적어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는 이 대인관계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로서 봤을 때 흔히 호구된다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인데 진상이 호구를 알아본다. 진상,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남 착취하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고 소위 요즘 그 나르시시스틱하다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진상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희한하게 호구를 딱 알아봐요. 이 호구가 왜 되냐면은 착하기만 하다든지 또는 경계를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당하니까 주변에 진상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아, 나는 그냥 원래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취급 당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 이제 너무 익숙해. 도리어 누가 나를 호구치고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를 막 존중해줘. 그럼 도리어 어색해.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딸들이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진짜 속으로 막 이를 바락바락 깔고 진짜 내가 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만나 하는데 또 똑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거든요. 10중 8구. 그게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익숙한 사람이 익숙한 환경, 익숙한 그런 대인관계가 훨씬 편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호구들은 나를 착취하고 나를 막대하고 나의 경계를 자꾸 침범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더 편안해. 이게 더 익숙해. 그러니까 자꾸 그런 관계를 허용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은 호구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괴롭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끊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끊으라고 해요, 저는. 특히 친구 관계. 자, 왜 친구 관계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 끊기가 어려운 관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가족 관계. 두 번째가 일과 관련된 관계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당장 생계가 달려있고 또는 학생이라면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하니까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내가 최선의 방어를 하면서 또는 나도 공격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간다 하더라도 친구 관계에서 나한테 진상짓을 한다? 나를 호구 취급한다? 가차없이 끊어야 돼요. 가차없이. 친구가 두 종류인 거 아시죠? 유명한 건데 첫 번째는 친구가 영어로 뭐예요? 프렌드잖아요. 프렌드인데 영어로 또 하나가 있어요. 친구가. 뭐죠? 클래스메이트도 있어요. 클래스메이트. 즉 프렌드는요. 내 인생에 한 명, 두 명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뭐다? 다 클래스메이트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이에요. 그러면 내 반 친구들은 클래스메이트이기 때문에 잘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의를 지키는 정도. 싸우지 않는 정도. 굳이 싸움을 걸지 않는 정도면 되는 거고 프렌드는 한 명, 두 명. 그 프렌드와는 진짜 친구로서 좋은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얘를 프렌드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나한테 어느 날 진상짓을 한다? 막 나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그런다든지 나는 얘한테 계속 잘해주고 잘 퍼주는데 쉬나 보니까 계속 내가 퍼주기만 하네? 뭔가 돌아오는 게 없네? 이러면은 이거는 프렌드가 아니에요. 이미 그때부터. 클래스메이트다. 그냥 바로 손절. 손절.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도 대부분 클래스메이트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장 동료들은.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유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 딱 먼저 드는 생각은 예의를 안 지키는 사람. 저는 심지어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냐면은 부모 자녀 사이도요.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이상적인 관계냐면 예의를 지키는 관계. 성인이 되고 나는데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고 내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런 관계는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굉장히 피곤하고 소모적이에요. 차라리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가는 관계는요. 딱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예의를 잘 지키는 관계. 제가 맨날 강조하는데 옆집 아줌마한테 안 할 말은 내 딸한테도 안 해야 되고 옆집 아저씨한테 안 할 말은 내 아버지한테도 하면 안 돼요. 그것만 지켜도 정말 좋은 가족관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하물며 가족도 아닌데 철저하게 남인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약속 시간에 뭐 매번 늦는다든지 그런데 별로 진심 어린 사과도 없어. 남의 시간을 함부로 여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친구 관계는 동등한 거거든요. 자기는 돈 안 내고 남이 돈 내는 건 당연하게 여기는 거. 물론 이거는 이제 특수 상황은 고려는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쪽이 실직 상태야. 나는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그리고 상대방이 되게 고마워하고 되게 미안해해.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또 정말 가까운 친구면. 근데 뭐 야, 네가 나보다 돈 잘 버는데 당연히 네가 밥값 내야지. 야, 오늘은 좀 맛이 없었다. 오늘 거 약간 좀 별로다. 아, 내가 그래서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니까. 이런 거 벌써 나를 개호구로 보는 거예요. 바로 내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내쳐야 돼요. 세 번째가 말 함부로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반말을 막 한다든지 아니면 무시하는 말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주 대표적인 예의 없는 유형이죠. 그렇게 예의 없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 사실은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호구들이 자꾸 누울 자리를 내어줘서 그래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인군자는 대부분 없거든요. 예수님, 부처님 이외에는 성인군자가 없어요. 다 그냥 거기서 거기야. 물론 이쪽 극단은 성인군자, 이쪽 극단은 악마들이 있어요. 아시죠? 사이코패스들, 악마들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 회색지대, 회색조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떠냐? 일단 내가 어떻게 했더니 되게 반응이 뜨겁게 나왔어. 그러면 그 뒤로 잘 안 해요. 뜨거운데 안 해야지. 이렇게 나오지. 했는데 별로 뜨겁지도 않고 뭐 미지근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 나는 또 되게 편해. 나한테 이득이 돼. 그러면 계속하죠. 근데 내가 뭘 했더니 뜨거워하고 막 상대방이 막 발광을 해. 막 이러면 이제 안 하죠. 그 뒤로는. 조심하죠. 물론 제일 나쁜 사람은 진상 그 자체. 착취하는 가해자 그 자체가 맞아요. 하지만 두 번째로 내 책임도 있다. 왜냐면 그거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로 관계없는 별로 안지 얼마 안 되는 별로 가깝지 않은 사이인데 반말을 찍찍한다 그러면은 딱 정색을 하셔야죠. 저희 지금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든가 거기다 또 대거리 한다고 이놈의 너 지금 나한테 말 왜 이렇게 짧냐? 막 이러면 안 되고. 이해되시죠? 어떤 관계를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사실 답은 한 개예요. 만날 때 편하지 않은 관계. 그 한마디로 사실은 다 끝이 나요. 잘 봐봐요. 내가 누구를 만나요. 예를 들어서 명절마다 우리 가족을 만나. 근데 가족을 만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야. 너 결혼은 언제 할래? 직장은 좋은 데 들어갔니? 이번에 수능은 뭐 잘 봤니?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 관계는 사실은 안 만날수록 좋아요. 어쩔 수 없는 공식적인 모임이라면 가야 되겠지만 직장 내에서도 사적으로 4명씩 맨날 뭐 회식을 해. 또는 가끔씩 뭐 동호회 활동을 해. 근데 거의 갈 때마다 거의 김대리가 깔짝깔짝 스트레스 받게 한단 말이에요. 패션 지적질, 몸매 지적질, 은근히 계속 지적질하면서 나를 좀 뭔가 깎아내린다든지 이러면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 모임에 가면 스트레스 받고 안 가고 싶고 그게 내가 본능으로 다 아는 거예요 이미. 근데 반면 만날 때마다 다음엔 또 언제 모이나, 오늘 모임이 너무 짧다, 너무 아쉽다, 이런 모임들도 있거든요. 그런 모임이 사실은 좋은 모임이죠. 그런 관계가 좋은 대인관계고, 그러면 그런 관계는 공통적으로 너무 가깝고 도리어 너무 친밀하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성인끼리라면 적당한 거리도 유지하고 지적질 안 하고, 그 회사보단 이 회사가 낫지 않냐? 너는 왜 그 회사를 들어갔어? 나는 내가 볼 때 이게 더 나은데. 야, 내가 볼 때 그 남자 별론데. 내가 너 진심으로 위해서만 하는 말이다. 이런 거는 좋은 대인관계라고 보기 어렵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왜 네.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호구로 보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능력자고, 나보다 뭔가 훨씬 더 권력이나 돈이나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나한테 아주 좋은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깔짝깔짝 된다든지, 반말을 한다든지, 예의 없게 군다든지, 심지어 늦는다든지, 돈을 상대방이 내는 게 당연하다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즉, 여러분을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해주지 않는 거예요. 일단 직장생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끊어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최대한의 할 수 있는 방어는 다 해야 돼요. 방어.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색을 하는 거예요. 웃지를 않아야 돼. 요즘 젊은이들은 덜 한 것 같긴 한데 저희 때만 해도요.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개그를 막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드립을 날리면서 막 되게 불쾌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맞아요!
막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정색을 하면은 쟤는 분위기 망친다, 사회성 떨어진다, 이런 피드백을 들었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그런 게 좀 많이 개선된 것 같긴 해요.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또 하나가 화내는 것도 되게 우스워 보일 수가 있어요. 화내는 거. 웃는 것도 사람을 이렇게 좀 쟤 별거네, 내가 함부로 해도 되겠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지만 화를 내도요 우스워 보일 수 있어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무표정하게 하고 냉철하게 말하는, 쌀벌하게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한테 김대리 이걸 지금 보고서라고 써온 거야? 아니 이렇게밖에 못해? 누구누구 신입사원이 자네보다 훨씬 잘하겠네. 그럼 이제 거기서 운다든지 막 화를 낸다든지 이러면 이제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제가 사전에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땐 그럼 어떻게 대처하면 좀 좋을까요? 머리가 하얘지죠. 그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가 fight or flight라는 반응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생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로서 가지는 본능이 있어요. 무서운 상황, 위험한 상황을 닥쳤을 때 0.1초 만에 반응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내가 토끼야, 저기에 사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플라이트 해야죠. 바로 플라이트. 근데 내가 만약에 궁지에 몰렸고 플라이트 할 수가 없어, 날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파이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내가 곰이야, 근데 저기 사자가 있어. 그러면 한번 싸워보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순식간에 판단하고 본능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건 포식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본능이. 그럼 이제 어때요? 호랑이가 앞에 있으면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을까요? 이제 어버버하고 또는 막 거기서 이제 울고 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나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은 전혀 포식자가 아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지 사실과 다르다. 이 사람은 나를 해코지할 수가 없다. 또는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다. 내가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의 상황이 전혀 아니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호구당한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처리하고 잘 해내가면 좋겠지만 그게 힘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는 게 좋겠죠. 이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그럼 대인관계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 내 몸에 가장 약한 부위로 병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누구는 암 생기고, 누구는 뇌출혈 오고, 심근경색 오고, 누구는 우울증, 불안증이 와요.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것도 여기 신체 질병이거든요. 우리 뇌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들의 교란 상태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디가 너무 아프고 또는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심장이 엄청 뛰고 또는 어떤 생각이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 막 걷잡을 수 없이 그 생각하다가 잠을 못 이룰 때가 많고, 이거는 이미 질병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루빨리 병원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치료받으면 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스트레스 사라지면 우울증, 불안증 사라진다고 오해하는 것도 큰 오해거든요. 잘못 알려진 상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40대 가장이 갑자기 돌연사했다 뭐 이런 뉴스를 볼 때 스트레스 너무너무 누적되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다가 막 갑자기 협심증이 왔어. 그러면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게 치료예요? 협심증, 혈관, 심장 자체를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어쨌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사는 게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고.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면 스트레스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조절 할 줄 알아야 된다. 비유를 제가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조깅,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다리가 골절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조깅이 건강에 좋으니까 조깅하면 되나요? 절대 안 되거든요. 다리가 부러졌을 때는요, 조깅은커녕 어떤 게 가장 좋은 치료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부스하고 수술하고 가만히 있는 거. 절대 운동 1도 안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다리 뼈 붙이는 게 1순위예요. 그럼 뼈가 붙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운동도 안 하고 근육 운동 안 했더니 잠깐 접질렀는데 다리뼈가 부러졌네. 발목, 근력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뼈가 붙고 나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발목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조깅도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 예방 효과가 돼요, 그때 가서는. 그래서 대인관계 스트레스 받다가 확 신경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이 무너지면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공황장애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때는 무조건 치료에 집중해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좋아지고 나면 그때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인관계가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대인관계는 원래 굉장히 스트레스다. 왜냐하면 나와 남이기 때문에. 남은 나랑 무조건 다르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이해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한 거다. 그것만 정말 인지만 해도 훨씬 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정말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는 걸 인지조차 못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왜 그 모임만 가면 그렇게 그 자리만 가면 그렇게 내가 힘들었구나. 그걸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깨닫기만 했어도 진짜 오늘 엄청난 깨달음을 얻으신 거고 엄청난 걸 얻어가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대인관계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었구나를 알기 시작했으면 천리길도 한 걸음 하는 거잖아요. 시작이 반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내디디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주변에 대인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